해골물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상한 직장 상사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해골물은 본래 거기에 있었어요. 그곳에 원효대사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물을 마신 거예요. 그게 원효대사 문제지 해골 문제인가요? 낮이든 밤이든 공동묘지는 항상 있어요. 그곳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건 낮에는 괜찮고 밤에 두려움을 느끼는 거, 귀신을 봤다고 하는 건 내 문제입니까? 공동묘지 문제입니까?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나는 지금 행복해. 안녕하세요, 최환님. 반갑습니다. 저는 직장에서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보다 그 사람을 미워하는 내 마음이 더 무섭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자세한 내용을 보면 몇 년 전부터 미워지기 시작한 동료에 대한 감정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신도 감정 조절이 어려워질까 이제는 두렵기도 하고 계속 그곳에서 근무를 해야 할지 휴직이나 퇴사를 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다 해주셨어요. 최근에는 팀장이 자신의 말을 무시하는 듯한 느낌도 받아서 더 큰 외로움과 분노를 느끼고 있는 지금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내용이죠. 가정에서 이제 뭐 직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람과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인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이 계속 이루어지는 게 우리의 삶인데 한 분도 댓글을 달았어요. 을령님이 이제 천수경을 지금 매번 읽고 있는데 세 번째 천수경을 읽고 있는데 그 매번 세 번째 읽을 때마다 어지러운 현상이 며칠째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중간중간 소름이 돋는다든가 어지러운 경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전을 읽으면서 자꾸 그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왜 이러지 내가? 왜 어지럽지 하고 넘겨야 할까요? 아니면 이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서 천수경 읽기가 조금 두렵기도 합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떤 과정인지 알 수 없어서 스님께 여쭤봐야 하나 싶기도 해요. 라고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지금 이것도 어찌 보면은 내 감정이죠. 그러니까 어떤 책을 읽든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내 몸이 떨리고 그리고 두렵고 어지럽고 이런 상황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이것도 감정의 한 종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공동묘지에 갔는데 공동묘지는 낮에 가면 별로 무섭지 않지만 밤에 가면은 무섭단 말이죠. 근데 공동묘지는 원래 거기에 있던 곳이에요. 변한 게 없어요. 낮에도 그대로고 밤에도 그대로예요. 근데 달라진 건 뭐예요? 환하고 어두움의 차이입니다. 원효대사가 중국으로 공부를 하러 가다가 잠을 잤어요. 비가 억수같이 내리니까 비를 피해서 잠을 잤는데 그곳이 무덤가였어요. 근데 무덤가인지 모르고 들어가서 잠을 잘 자는데 자다가 목이 말라서 물을 찾다가 옆에 보니까 물바가지에 물이 있길래 한 모금을 마시고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잠을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해골바가지에 물을 마신 것을 본인이 발견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무덤이었습니다. 그리고 구토를 하면서 그때 스스로가 일체유심조를 깨닫게 되죠. 그때 그렇게 맛있게 먹었던 물 한 모금이 내가 이걸 해골물이라고 알고부터는 구토가 올라오는구나. 이미 먹은 물은 다 오줌이 되고 소화가 됐겠죠. 그래도 그 상황을 기억하니까 마음에서, 몸에서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그런 반응을 일으킨 걸까요? 마음이 그런 반응을 일으킨 걸까요? 자, 해골바가지 물을 마셨는데 밤에는 깜깜해서 모르다가 마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해골바가지인 걸 알고 구토를 했어요. 그러면 몸이 반응을 일으킨 걸까요? 마음이 반응을 일으킨 걸까요, 여러분? 이수빈님은 천수경을 아침 눈 뜨면 매일 독경합니다. 제 마음은 참 좋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천수경을 읽고 계신 분이에요. 수빈님은. 근데 질문자는 천수경을 읽을 때마다 마지막에 어지럽고 소름이 끼친다고 하셨어요. 자, 이건 천수경이 문제일까요? 내 마음이 문제일까요? 그렇죠. 지금 수없이 많은 분들이 마음의 작용이라고 하셨어요. 마음의 작용. 마음의 작용이 뭐냐 하면 바로 마음의 작용을 공부하는 게 바로 심소법입니다. 심소법. 마음을 꿰뚫어 보면 그걸 직지심이라고 해요. 마음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바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직지심경이라고 하잖아요. 마음을 꿰뚫어 보는 그 공부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마음 공부예요. 그러니까 질문자가 천수경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상황이 생기면 이건 천수경의 문제도 아니고 몸의 문제도 아니고 떨리는 몸의 문제도 아니고 소름 끼치는 몸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럼 뭐의 문제다? 바로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마음으로 바로 가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천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수경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원효대사가 해골바가지에 물을 마셨는데 그게 눈에 보이지 않을 때는 맛있었어요. 근데 눈에 보이니까 해골바가지란 걸 보니까 구역질이 올라왔어요. 원효대사의 32가지입니다. 원래 해골바가지라는 것은 꾸며내진 이야기라고 전해지고 진짜 얘기는 뭐냐면 비가 억수같이 내릴 때 잘 곳이 없어서 어느 굴에 들어갔어요. 굴에 들어가서 비를 피하고 잠을 너무 편안하게 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곳이 무덤 아닌 걸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도 비가 계속 내렸어요. 그래서 하루 더 그 무덤에서 잠을 자야 되겠다고 생각했지만 그 전날에는 잠을 너무 잘 잤지만 그 다음날 이곳이 무덤인 걸 알고부터는 잠이 오지 않더라. 아, 마음이 무덤인 걸 아니 내가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원래는 그 얘기가 설이 맞다고 하고 해골바가지의 물은 조금 더 극화해서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전해집니다. 물론 그때 어디에도 내려온 얘기는 없어요. 그냥 다 전해져 온 얘기니까 뭐가 정답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해골물이 조금 더 극화되었죠. 마시고 구토까지 한다. 이런 그림이 훨씬 더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건 구토하는 몸이 문제가 아니라 공동묘지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몸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건 뭐의 문제다?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이게 뭐다? 지금 내가 직장 상사를 두려워하고 회사 가는 걸 두려워하고 천수경 읽는 걸 두려워하는 내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을 공부해야 돼요. 마음을 공부한다는 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마음의 공부의 첫 번째를 말씀드릴게요. 따라하세요. 아, 이런 마음을 인정합니다. 이게 첫 번째 공부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대학생, 신입생분들 41기. 아, 이런 마음을 인정합니다. 어떤 마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 전날에는 맛있게 먹었던 물바가지가 해골바가지인 걸 알고 구토를 하는 건 내 마음의 문제임을 인정합니다 라고 하면 돼요. 이걸 몸이 뭔가 문제다, 다른 뭔가 병이 있어서 그렇다, 이게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인 걸 인정합니다. 직장 동료 상사를 보고 불편한 마음이 올라오는 건 그 직장 상사가 문제가 아니라 해골바가지 물이 문제가 아닙니다. 해골바가지 물이 문제가 아니에요. 직장 상사가 문제가 아니에요.
직장 상사를 바라보는 내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걸 문제라고 해서 거부하고 밀어내지 말고 어떻게만 한다? 아, 이건 내 마음이란 걸 인정합니다 하시면 돼요. 거기에 더 격까지 붙일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딱 마음 공부는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그동안 직장 상사를 보든 이 경전을 보면서 떨리는 마음을 보든 내가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힘들겠죠. 그러면 힘들게 버티고 있는 내 마음아 얼마나 힘드니? 라고 본인을 인정하고 다독거려 주셔야 돼요. 이게 내 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절대 몰아붙이면 안 돼요. 아, 내가 왜 이러지? 내 마음이 왜 이러지? 내 마음은 약해서 그래. 나는 어릴 적에 사랑을 못 받아서 그래. 나는 어릴 때부터 소심해서 그래. 나는 내성적이어서 그래. 이거 다 뭐다? 마음을 불사지르는 거예요. 그게 더 큰 불씨를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우리는 수행자 마음 공부하는 여러분은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내가 어릴 때부터 이래서 그렇지, 부모님 때문에 그렇지, 어릴 때부터 혼자 자라서 그렇지,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아서 그렇지, 내가 내성적이어서 그렇지, 내가 민감해서 그렇지,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뭐뭐해서 그렇지는 아니에요. 그건 불만이에요. 그건 부정견이라고 합니다. 이걸 부정사유라고 해요. 나에 대한 불만을 일으키면 내 마음에 공부에 가장 큰 방해를 줍니다. 부정사유, 부정견은 내 삶에 하등 도움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한다?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걸 인정한다. 몰아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화를 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신에게 그 마음으로 해로운 행동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절대가 붙어요. 절대. 안 된다. 이 마음은 자연스러운 거구나. 내가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걸 먼저 인정하자. 이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감정의 구조를 살피는 거예요. 감정의 구조. 이건 뭐냐? 내가 지금 이 마음이 먼저 인정하고 난 다음에 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곰곰이 왜 일어나는지 구조를 살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성수대교 무너졌죠. 삼풍백화점 무너졌죠. 이 모든 것들을 구조를 살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모든 상황에 사고든 어떤 충격이든 트라우마든 간에 그 감정이 만들어진 구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집에서 제 방송을 보고 있죠. 이 집을 만든 틀과 설계도가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감정도 설계도와 구조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구조를 파악하는 일이 또 마음 공부예요. 지금 아들이 무보험 사고로 힘들어해요. 그게 보험이 들었다면 쉽게 해결될 건데 무보험 사고가 일어나서 힘들어합니다. 그러면 무보험 사고를 바라보는 내 마음, 왜 힘드냐? 무보험 때문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무보험이든 보험이든 사고는 항상 힘들어요. 하지만 무보험 때문에 내 마음이 더 불편하다는 걸 인정하는 게 첫 공부의 시작이에요. 왜 하필 나에게 무보험 사고가 일어났을까가 아니라 모든 사고는 마음이 힘든데 무보험 사고로 인해서 내 마음이 더 힘들어 가는구나 라고 본인을 인정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왜 내가 무보험 사고에 마음이 힘들까 라고 본인이 마음의 힘듦의 구조를 살피는 거예요. 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아, 내가 운이 없어서 무보험 사고가 났다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인명사고가 나지 않았고 사망사고가 없었고 큰 장애사고가 없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또는 보험 사고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보험된 사고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사망사건이나 큰 인명사고가 있고 대형사고가 일어났다면 내 마음은 또 어땠을까? 이게 뭐다? 구조를 살피는 거예요. 내가 무보험 사고만으로 마음이 불편하다는 마음을 자꾸 내면 오로지 내가 무보험 사고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요. 그리고 항상 이 사고에 대한 불편한 마음, 부정적인 부정견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골물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상한 직장 상사가 문제가 아니에요. 세밀하게 바라보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해골물을 못 본 내가 문제고 그 무덤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원효대사의 문제인 거예요. 그 해골물은 본래 거기에 있었어요. 수백 년 동안 해골물이 있었어요. 그곳에 원효대사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물을 마신 거예요. 그게 원효대사 문제지 해골 문제인가요? 공동묘지가 있어요. 낮이든 밤이든 공동묘지는 항상 있어요. 그곳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건 낮에는 괜찮고 밤에 두려움을 느끼는 거 귀신을 봤다고 하는 건 내 문제입니까? 공동묘지 문제입니까? 내 문제죠. 이게 감정의 구조를 보는 거예요. 감정의 구조를 살피고 보면 이 미운 마음, 이 두려운 마음, 이 단 한 번의 무보험 사건, 이런 모든 것들이 구조적으로 살펴보면서 내가 불편함이나 두려움이나 긴장이나 억울한 마음이 조금씩 풀려갑니다. 그런데 이거를 감정의 구조를 보지 않고 해골물만 보고 무보험 사건만 보고 천수경만 보고 그렇게 보는 순간 해결책이 없어요. 오로지 천수경 때문에, 오로지 해골물 때문에, 오로지 무보험 사건 때문에 기억 속에 기억을 낳는 나쁜 기억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감정의 구조를 해체할 수도 없고 감정의 구조가 얽히죠. 실타래가 얽혀버려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주머니에 돌을 집어넣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주도 가면 예쁜 돌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돌을 주머니에 하나 집어서 아, 내가 귀천명상센터에 갖다 놔야지 하면서 넣었어요. 가다 보니까 또 예쁜 돌이 있네. 또 넣었어요. 또 예쁜 돌이 있어. 또 넣었어요. 제주도 가면 소라 껍질이 되게 예쁜 게 많아요. 그래 가다가 소라 껍질을 제가 몇 개 주웠어요. 가니까 더 예쁜 거 있는 거예요. 이걸 못 버리고 이렇게 가방도 없지, 비닐봉지도 없지. 이렇게 오다가 여기 손 긁히고 그 소라 껍질 안에 있는 그 바다 냄새가 옷에 다 젖어가지고 바다 냄새는 또 얼마나 났는지 고약한 냄새가요. 그냥 한두 개만 손에 들고 왔으면 예쁘게 씻어서 기분 좋게 해놓을 텐데 그것에 욕심이 멀어가지고 소라 껍질을 많이 안고 오다가 옷도 버리고 좋지 않은 냄새도 풍기는 거예요. 이게 뭐다? 여러분이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 하나, 천수경이든 그게 해골물이 되었던 직장 상사가 되었던 무보험 사고가 되었던 간에 그걸 내 주머니 속에 가지고 가잖아요. 평생 가지고 갑니다. 평생 여기 소라 껍질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평생 무거운 돌 하나를 가지고 걷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불편을 만들어내는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그러면 감정, 마음을 먼저 인정해야 되는 거 아시겠죠? 첫 번째,
대학생분들, 마음을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원래 본래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원효대사도 공부를 했는데도 구역질이 나고 토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원효대사만큼 수행을 했나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고 있지만 그 스승도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무보험사고나 이런 문제가 마음의 감정이 올라올 때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게 당연하다는 걸 먼저 인정하고 그것이 올라오는 구조와 설계도를 제대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무거운 기분 좋지 않은 부정적인 것을 평생 내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것과 똑같다. 그러면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감정이 올라올 때 바로 대면하지 않는 것이.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하지만 피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아니, 피할 수 없을 때는 그냥 그 상황을 즐기자. 어쩔 수 없잖아. 근데 피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피할 수 있으면 피해버리는 게 좋아. 그걸 억지로 대면해서 뭐 스승이니 할 필요가 없어. 근데 피할 수 없는 경우, 그게 가족이든 배우자든 부모든 직장 동료든 그러면 즐기는 거예요. 약간 미친 듯이 실실 웃어가며 누가 보면 또라이라고 해도 괜찮아. 나만 마음 편하면 돼. 또라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마음이 더 불편할 수 있어요. 피할 수 없으면 그냥 즐기면 되지만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장땡이에요. 그걸 공부한답시고 자꾸 여러분들이 그걸 잡고 있으면 안 돼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고 피할 수 있으면 대면하지 않는 게 좋아요. 물리적인 거리를 두는 게 제일 좋아요. 어떤 상황과 그 상황과 천수경을 보든 반야신경을 보든 어떤 경전을 봤을 때 그 경전을 보고 자꾸 떨리고 불편하고 그러면 일단은 거리를 두는 게 좋단 말이죠. 마음을 인정하고 내가 왜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지 구조를 잘 지켜보고 세 번째는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자꾸 대면하려고 하지 말고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는 거예요. 배우자가 대화를 하면 자꾸 부딪히고 싸우면 대화를 안 하는 게 좋고 가끔 하는 게 좋고 만날 때마다 싸우면 자식과 부모가 자꾸 만날 때마다 안 좋으면 거리를 두고 대화를 줄여나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예요. 그게 가장 현실적인 거예요. 피할 수 없으면 즐기면 돼요. 수행 삼아 스승이라고 생각하고 예전에 그 일화 있잖아요. 제자가 한 스승에게 얘기를 합니다. 스승님, 저 같이 공부하고 있는 저 도반 말이에요. 너무 미워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저 사람 하는 짓이 너무 싫어요. 저 사람 코도 싫고요. 입도 싫고요. 귀도 싫고요. 눈빛도 싫고요. 말하는 것도 싫고요. 행동하는 것도 싫고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잘난 척하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는데 잘난 척한 것 같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게 가만히 있는데 잘난 척해요? 뭔가 말을 하든가, 제자야, 말을 하든가, 행동을 하든가, 뭐 손가락질을 하든가, 뭐 나에 대해서 험담을 하든가, 뭐 그래야 그 사람이 잘난 척을 하는 건지 못난 척을 하는 건지 아는데 어찌 제자의 너는 저 도반이 가만히 있는데도 잘난 척 한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신기하잖아요. 저 사람은 말 한마디 안 하고 있는데 저 사람 봐라. 딱 봐라. 표정 봐라. 저 표정 봐라. 야, 저 새침한 표정 봐라. 저 표정 보이지? 그 사람은 무표정이거든. 원래 생겨 먹은 게 그 표정이야. 근데 본인이 봤을 때 거울 보는 것 같거든. 거울 효과라고. 저런 표정을 짓는 본인의 마음이
새침하다고 생각하거든. 비추니까. 자, 저 사람 봐라. 얼굴 봐라. 아, 저 오늘 집에 무슨 일 있다. 아무 일 없거든. 근데 혼자 저 사람이 무슨 일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 물론 열에 하나 그게 소 뒷걸음치다가 쥐꼬리 밟듯이 맞을 수도 있어. 하지만 굳이 남의 얼굴을 보고 남의 말하는 걸 보면서 내가 그걸 상상해서 유추를 해서 자꾸 설레발하면 그건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뜻에 내가 머슴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판단하는 건 너무나 큰 본인의 오만이다. 그래서 스승님, 저 도반을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스승님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제자가. 저 도반은 가만히 있어도 잘난 척 하고요. 저 걸어가는 자세 보세요. 저 걸음걸이 보세요. 스승님. 저 교만함 보세요. 뒤태 한번 보세요. 그 교만함. 잘난 척하는 그 스승이 그 제자를 도반 질투하는 제자를 보니까 걸어가는 걸 보니까 뒷모습이 아주 예뻐. 그러니까 보기가 좋아. 근데 여기 스승님 저 보세요. 꼬리 치는 거 보세요. 저기 뒤태 보세요. 이 사람은 보니까 몸매가 별로야. 저 앞에 걸어가는 저 도반은 몸매가 좋아. 그 지 몸매보다 좋으니까 걸어가는 걸 볼 때마다 자신과 비교하거든. 근데 걸어가는 폼이 몸매가 좋으니까 탁탁 이렇게 걸어갈 거 아니에요. 보는 순간 자꾸 질투가 일어나니까 잘난 척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스승이 곰곰이 지켜보다가 이 말하는 제자가 너무 웃기거든. 온통 질투고 지 생각 아상 속에 빠져 있거든. 그래가지고 부엌에 가가지고 덜 식은 숯을 하나 딱 집게로 가져왔어. 집게를 딱 집어가지고. 그래, 제자야, 손을 한번 여 펼쳐봐라. 이렇게. 예? 왜요? 그럼 손 한번 펼쳐보거라. 뭐 하시려고요? 너는 말이 많다. 올려보라거라. 예, 딱 올렸어. 요 숯을 손에다가 딱 놨어요. 계속 쥐고 있어 봐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조금 따뜻했는데 계속 쥐고 있으니까 열이 올라오거든. 뜨겁거든. 그러니까 막 제자가 인상을 찌푸려. 자, 제자야. 아까 그 도반이 갔던 곳으로 그 숯을 던져라. 에이, 재수 없어 하면서 탁 던졌어요. 이게 화상이 있기 전에. 그때 스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자야, 제자야. 네가 던지기 전에 그 숯을 누구에게 던지려고 했느냐? 아까 그 도반요. 그래, 던지니까 좀 속이 시원하냐? 예, 시원합니다. 이것도 명상인가요? 던지기 명상. 좀 홀가분해졌습니다. 이게 내려놓는 건가요, 스승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님께서 다 제자야, 네가 이 숯을, 뜨거운 숯을 쥐고 있다가 뜨거우니까 던졌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뜨거운 숯을 누군가에게 던지려면 이 숯을 쥐어야 되느냐, 쥐지 말아야 되느냐? 쥐어야 됩니다. 그 숯을 쥘 때 가장 먼저 뜨거움을 느끼고 화상을 입는 사람이 누구냐? 이 질문에 제자가 눈을 떠요. 미움이나 질투나 비교하는 마음이나 헐뜯는 마음은 뜨거운 숯과 같습니다. 그 숯을 상대방에게 던지고 미워하는 마음을 던지고 비교하는 마음을 던지려면 이 숯을 처음으로 잡는 사람이 가장 큰 화상을 입고 고통을 받아요. 가장 큰 상처를 입어요. 던지기까지
던지기 전까지 가장 먼저 뜨겁고 화상 입는 건 누구 손이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고, 남을 질투하는 마음이고, 남에게 화를 내는 마음이에요. 그 감정을 계속 움켜쥐고 있단 말이에요. 불편한 마음을. 그러면 결국은 가장 먼저 지치고 상처를 입는 게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또 질문하겠죠. 채화님, 그러면 그 직장 상사 뭐 용서해야 됩니까? 아니면 무보험 사고를 용서해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읽는 그 경전을 용서해야 됩니까? 내가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까? 용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손을 펴서 놔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상처를 크게 입고 화상을 크게 입으니까, 내가 다치니까, 여러분이 다치니까 그걸 놓으라는 거예요. 화상을 입고 뜨거울리면 계속 잡고 있어요. 보통 마음 공부 만나기 전에는 평생 인간이 그걸 잡고 있어요. 그래서 고통이 고통을 불러요. 그래서 나중에 뜨거운지 타들어가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몸에 병이 오고 질병이 커져야지만이 내가 이것 때문에 큰 병이 왔구나라고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전에는 몰라요. 손이 뜨거운 것도 몰라요. 내 손을 먼저 펴는 일이에요. 내 손을 먼저 놔버리는 얘기예요. 잡고 있는 걸. 용서할 필요가 없어요.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그 미워하는 마음, 불편해하는 마음, 그걸 놔라는 거지. 누가 직장 상사를 용서하래. 무보험 사고를 용서하래. 그게 아니란 말이지. 불편한 배우자를 용서하라는 게 아니고, 불편한 배우자를 보고 있는 미워하는 마음을 놔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뜨거우니까, 내가 상처를 입으니까 그것만 생각하십시오. 놓으세요.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축복입니다. 사랑합니다. 희망입니다. 구독 축사인 구독 축사인 구독 축사인. 오늘은 마음 인정 명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매 순간마다 변화무쌍하게 바뀝니다. 하늘에 구름이 움직이듯 제주의 바람처럼 수시로 바뀌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들을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부정하면 안 돼요. 왜냐? 우리의 마음이 본래 그렇게 바람처럼 구름처럼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마음에는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우리의 마음의 근기와 폭은 더 커집니다. 오늘은 그 인정 명상을 통해서 내 마음을 받아들이는 수행정진 명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스트레칭부터 해볼게요. 깍지 끼고 앞으로 쭉 중지를 바라보세요. 하나, 둘, 들숨. 자, 한쪽으로 쭉 돌려볼까요? 하나, 둘, 들숨. 제자리 반대로. 하나, 둘, 들숨. 좋습니다. 위쪽으로 한번 쭉 밀고 하나, 둘, 들숨. 자, 깍지 풀 쭉 당기고 머리 뒤로 젖히고 하나, 둘, 들숨. 자, 내려갑니다. 하나, 둘, 들숨. 제자리 반대로 하나, 둘, 들숨. 자, 내려가 볼게요. 하나, 둘, 들숨.
제자리. 깍지 쭉 펼치고 가슴 쭉 내밀고 날개 뼈 붙이고 하나 둘 들수. 자, 그리고 가볍게 머리 한번 돌려봅니다. 하나 둘 반대로 하나 둘. 어깨 뒤로 크게 꾹 한번 돌려볼게요. 하나 둘 셋. 반대로 하나 둘. 어깨를 잘 풀어줘야 합니다. 셋. 자, 좋습니다. 무릎도 꾹 한번 눌러보고 그리고 한쪽으로 지그시 틀고 반대로 멀찌감치 보면서 반대로. 네, 좋습니다. 자, 골반을 왔다 갔다 하고 손은 무릎 위에 올려도 좋고 단전에 손을 모아도 괜찮습니다. 시선은 45도 아래로 편안하게 바라보고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후 내쉬어 봅니다. 다시 한번 들숨. 다시 한번 들숨. 자, 편안하게 눈을 감고 입을 조용히 다물고 혀끝은 입천장에 부드럽게 닿게 합니다. 지금부터 1분 동안 오로지 코로만 숨을 쉬어봅니다. 들숨과 날숨을 편안하게 지켜보겠습니다. 1분 동안 집중합니다. 자, 내 마음을 인정하는 명상. 자, 여러분 하늘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늘에 지금 구름이 흘러간다라고 상상해 볼까요? 구름이 흘러가는 것을 그냥 물끄러미 한번 지켜보세요. 마음속으로, 상상 속으로.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그냥 구름이 지나가는구나 라고 관찰할 뿐입니다. 그 구름을 내가 두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구름을 내가 가질 수도 없어요. 다만 그 구름을 물끄러미 관찰하고 지켜볼 뿐입니다. 그러면 이번엔 구름이 지나가고 바람이 분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람이 불 때 바람을 우리가 잡을 수가 있나요?
그냥 바람을 지켜보고 인정할 뿐입니다. 바람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바람을 인정하세요. 조금 전 그 구름도 인정하세요. 자, 이번에는 비가 내린다라고 상상해 보세요. 비가 내린다라고 상상해 봐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있다. 비를 멈출 수 있습니까? 비는 그저 내릴 뿐입니다. 비를 막아서도 비는 내릴 뿐이에요. 그러면 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구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되고, 바람을 인정하며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니 인정이 중요합니다. 바람을 인정하지 못하면 바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비를 인정하지 못하면 비를 받아들일 수 없고, 구름을 인정하지 못하면 구름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러니 그저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게 가장 편해요. 놔버리면 돼요. 나는 인정합니다. 내 마음도, 내 마음의 괴로움이 문득 일어나면 조금 전 구름을 바라보듯, 조금 전 바람을 바라보듯 그저 인정합니다.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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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합니다. 내 마음이 본래 이런 걸 인정합니다. 나는 인정합니다. 일어나는 모든 마음의 감정들을 인정합니다. 인정이란 분별이 아닙니다. 인정이란 받아들임이고 수용입니다. 내 마음에 일어나는 많은 감정들,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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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오면 비가 오는 걸 인정하고, 바람이 오면 바람이 부는 걸 인정하고, 낙엽이 지면 낙엽이 지는 걸 인정하고, 눈이 내리면 눈이 내리는 걸 인정하고, 다만 인정할 뿐.
그러면 호흡도 크게 한번 숨을 쭉 들이마시고, 호흡이 짧으면 짧은 대로 인정하고, 호흡이 길면 길면 대로 긴 대로 인정하면 돼요. 숨을 한번 쭉 들이마셔 봅니다. 그리고 후 내쉬어 보세요. 다시 한번 들숨. 후 내쉬어 봅니다. 다시 한번 들숨. 인정합니다. 다시 한번 들숨. 후 내쉬고, 다시 한번 들숨. 후 내쉬어 봅니다. 다시 한번 들숨. 후 내쉬어 봅니다. 자, 두 손을 가슴에 앞장해도 좋습니다. 편안하게 나는 내 마음을 인정합니다. 내 본래 내 마음의 구조와 흐름을 인정합니다. 이 모든 마음에 인정합니다. 인정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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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깊은 감사의 마음을 내고 코로 한번 숨을 쭉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후 내쉬면서 조용히 눈을 떠서 세상을 마주합니다. 오늘도 일어나는 모든 마음을 인정하며 받아들입니다. 마음 인정 명상으로 마음의 평온을 만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